사랑으로 결혼했지만 현실은 숫자로 채워집니다. 때로는 그 숫자들이 사랑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 36살 직장인 민수 씨도 바로 그 무게 앞에 서 있습니다. 결혼 1년 차, 아내와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모가 되어도 괜찮을까? 이 질문은 단순히 아이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통장 잔고, 대출금,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내리는 가장 무거운 결정이죠. 민수 씨 부부의 고민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저희 인생 디자이너는 이 현실적인 고민에 AI의 분석을 더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과연 기술은 이 복잡한 인생의 방정식에 어떤 해답을 내놓을까요? 민수 씨의 편지를 통해 그 깊은 고민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막 1년이 지난 36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하는 매일이 행복하지만 요즘 저희 부부에게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곤 합니다. 바로 아이 문제 때문입니다. 제 월급은 세후 850만 원. 프리랜서 디자이너인 아내는 월 300만 원 정도를 법니다. 합치면 1150만 원. 누군가는 충분하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달 나가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원금, 양가 부모님 용돈, 각종 공과금과 보험료를 포함한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저희 손에 쥐어지는 돈은 100만 원 남짓입니다. 이 돈으로 저축도 하고 경조사도 챙기고 가끔 여행도 가야 하죠. 빠듯합니다. 아내는 우리 이제 나이도 있으니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갖자고 말합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부모가 되는 모습을 보며 조급해하는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불안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내는 한동안 일을 쉬어야 할 테고 제 월급만으로 세 식구가 살아가야 합니다. 기저귀 값, 분유값, 병원비,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아빠라는 이름의 무게를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사랑만으로 아이를 낳아 고생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아내에게 솔직히 털어놓으면 아내는 저를 현실만 따지는 냉정한 사람이라며 서운해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이 문제 앞에만 서면 저희는 자꾸 어긋납니다. 저희 정말 부모가 될 준비가 된 걸까요? 아니, 될 수는 있는 걸까요? 민수 씨의 사연 정말 남일 같지 않죠? 사랑과 현실 사이의 간극.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AI가 먼저 부부의 재무 상태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월 총수입 1,850만 원 중 주택담보대출과 생활비를 포함한 필수 지출이 950만 원으로 전체 수입의 83%를 차지합니다. 저축이나 비상금으로 활용 가능한 금액은 월 100만 원, 비율로는 8.7%에 불과하죠. 여기서 AI는 중요한 잠재 위험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바로 출산 후 1년 차에 예상되는 추가 비용입니다. 육아용품, 병원비, 산후조리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월 평균 약 150만 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저축 가능액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죠. AI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 부부의 가장 큰 리스크는 단순히 수입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즉,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건강 문제 등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가게를 지탱해 줄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없는 상태라는 진단입니다. 경제적 분석만으로는 부족하죠. AI는 두 사람의 대화와 사연 속 언어 패턴을 통해 감정 상태를 분석했습니다. 남편 민수 씨의 이야기에서는 불안, 현실, 부담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가 73%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치임을 보여줍니다. 반면 아내의 생각 속에는 나이, 기회, 미래와 같은 단어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대한 조급함이 61%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I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남편은 미래를 계산의 영역으로, 아내는 시간의 영역으로 바라보고 있다. 두 사람은 같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시계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남편의 시계는 재정적 안정이라는 눈금으로, 아내의 시계는 생물학적 시간이라는 눈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시차를 이해하지 못하면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에게 최적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AI는 출산 시점별 경제 및 감정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되었습니다. 첫째, 시나리오 A. 2025년 즉시 아이를 갖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재정 안정도는 52점으로 낮게 평가되었지만 아이를 원했던 아내의 만족감이 반영되어 감정 안정도는 60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 행복지수는 56점입니다. 둘째, 시나리오 B. 2년의 준비 기간을 갖고 2027년에 출산하는 경우입니다. 2년간의 저축과 재무 계획을 통해 재정 안정도는 78점으로 크게 상승했고,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부의 유대감이 깊어져 감정 안정도 역시 68점으로 올랐습니다. 종합 행복지수는 7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시나리오 CI를 낳지 않는 경우입니다. 경제적 여유는 가장 커져 재정 안정도는 83점까지 오르지만 아이를 원했던 마음이 충족되지 않아 감정 안정도는 42점으로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종합 행복지수는 64점. AI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민수 씨 부부를 타이밍 균형형 부부로 분류했습니다. 경제적 안정과 감정적 만족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 행복도가 극대화되는 유형이라는 의미죠. 결국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AI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세 가지 인생 텍트리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기반 계획 루틴입니다. 즉시 출산을 선택하는 길이죠. 이 경우 감정적 만족을 우선하되 현재의 지출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 통장을 만들어 모든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혹독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재무 기반 계획 루틴, 2년간 출산을 유보하는 길입니다. 이 기간 동안 현재 8.7%에 불과한 저축률을 20%까지 끌어올리고 최소 1,000만 원의 비상금을 확보한 후 2세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아이를 맞이하는 방법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병행 루틴입니다. 1년간 심리적 준비와 경제적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절충관입니다. AI 재무 앱과 연동하여 실제 출산 및 육아 비용을 매달 시뮬레이션하며 현실 감각을 익히고 부부 상담 등을 통해 서로의 불안감을 보듬어주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AI는 마지막으로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삶의 구조를 완전히 다시 설계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민수 씨 부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들은 아직 아이를 갖지 않았습니다. 대신 AI가 제안한 병행 루틴을 선택해 함께 부부 재정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월급날이면 함께 앉아 수입과 지출을 점검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매달 200만 원씩 저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 민수 씨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이는 잠시 미뤘지만 저희는 그 시간 동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것을 얻었습니다.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AI의 마지막 코멘트가 귓가에 맴돕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타이밍이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시계가 같은 속도로 흐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인생 디자이너, 저희는 당신의 다음 선택을 함께 설계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